안녕하세요. 연세한국어 6급 과제 부문 안보미입니다. 오늘은 제3과 2 바람직한 성 역할 과제 2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또는 반박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3과 1의 내용 기억하고 계세요? 3과 1 과제 2에서는 토론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연습들을 진행했었어요. 토론을 시작한 후에는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혀주게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후 상대방의 입장과 같은 생각이라면 동의, 상대방의 입장과 다른 생각이라면 반박을 하게 되겠죠. 동의나 반박 후 더욱더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말해주게 되죠. 자, 본인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기 전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동의 또는 반박하는 연습을 오늘 3과 2 과제 2부분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의 말 중 동의하는 부분 뒷부분에 는 점에서를 붙여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누구의 의견인지, 누가 말했는지를 누구누구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표현으로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은 대북 지원이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협상 수단이다 예요. 자, 대북 지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남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오시엔을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남북이라고 하는데요. 자,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 자, 어떤 지원? 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되겠죠?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대북 지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어요. 저는 대북 지원이 남북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중요한 협상 수단이라는 점에서 누구누구 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로 동의 의견 밝혀줄 수 있겠죠? 또한 다른 표현으로는 간접화법의 다는 또는 는다는, 은다는 등을 사용해서요. 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표현으로도 동의의 입장을 밝혀줄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기여입학제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줄 수 있다.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여입학제가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리가 있다라는 표현은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은 또 나에게는 다른 의견이 있다라고 부분적인 동의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박할 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상대방이 말한 부분 중 반박하고 싶은 부분, 뒷부분에 것이 반드시를 붙여주고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것만은 아닙니다로 사용해서 반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의견 중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일을 접고 희생하다. 자, 이 부분을 반박하고 싶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생각에는 이게 아이에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떻게 반박해 볼 수 있을까요? 자녀의 조기 유학을 위해 부모가 자신의 일을 접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아이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고 반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겠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겠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고 또는 는다고, 은다고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뒤에다가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세계적 추세라서 피할 수 없다. 자,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타결이 세계적 추세라서 피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자, 다음 세 번째 표현. 가장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의 의미의 표현. 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해 볼 수 있겠어요. 상대방의 말 중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죽는 것보다 평생 감옥에서 사는 게 더 낫다 라면요. 네, 죽는 것보다 평생 감옥에서 사는 게 더 낫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네 번째 표현. 자, 당신의 그 말은 나를 설득시킬 수 없어요의 의미의 표현 되겠습니다. 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반박하고 싶은 부분, 이해가 안 돼 하는 부분은 자, 사형 제도가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형 제도가 흉악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지적을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반박하고 싶은 부분 뒤에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해주면 되겠어요.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남자 교사 할당제의 실시가 교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예요. 그럼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자 교사 할당제의 실시가 교사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반박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해 볼 수 있는 표현. 자, 다른 관점에서 보자 하면 뒷부분에 반대되는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말해보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 자, 상대방의 말과 반대되는 본인의 의견이 사형제도는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면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죠?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사형제도는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박하는 표현들이 동의하는 표현들보다는 비교적 다채로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토론 쟁점에 대한 읽기. 본문 봐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 자, 토론 주제가 뭐죠? 네, 바로 남성 교사 임용 할당제입니다. 초중고교 교사 임용 때 최대 30%까지 남성을 뽑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거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주제죠? 자, 이 남성 교사 임용 할당제가 대두된 배경은 뭐였죠? 네, 가장 앞부분에 나오죠? 여교사 편중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요. 이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네 가지 논점으로 정리해 보겠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단락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찬성 측의 입장과 반대 측의 입장 찾아서 정리해 주세요, 여러분. 자, 정리하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쪽의 입장이 나오죠. 학생들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바로 이게 이유인 거죠. 자, 남성 교사 임용제 찬성하는 입장. 학생들의 성역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적어볼 수 있겠고요. 자, 반대하는 이유는요. 자, 하지만 뒷부분에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이유 나오죠? 성 역할은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주면은 여성 교원 비율이 문제이면 초등학교 남성 교장 선생님의 비율도 문제가 됨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단락 찬성과 반대의 두 번째 입장, 두 번째 이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찬성 입장부터 나오죠. 자, 이 부분. 네, 생활지도, 체육 수업, 수련회나 운동회 등 남자 교사가 적합하며 역할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 입장은요. 생활지도와 체육, 각종 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전문교사제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입장 밝혔죠. 다음 단락 찬성하고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찬성의 입장은요. 네. 여교사의 임신과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계약직 교사 확보가 어렵고, 자, 계약직 교사도 문제가 있죠. 경험 부족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반대 입장은요. 자,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 해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단락 마지막 네 번째 찬성과 반대의 이유죠. 교사의 시험 성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자, 이런 제도 속에서 자, 남성을 30%나 뽑아야 돼요. 자, 여자보다 성적이 안 좋은 남자로 30%가 대체가 된다면 교사의 질이 당연히 떨어질 것이다. 자, 먼저 이게 반대 측의 입장이었죠. 자, 이번엔 반대 측의 입장부터 나왔어요. 자, 찬성의 입장은요. 네. 교사를 뽑는 과정에서 남자를 우대하자는 것은 성차별적 발상이 아니라 하고 반박해주고 뒷부분에 찬성의 입장 밝혔습니다.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죠. 마지막 단락 그 밖의 기타 의견입니다. 남성 교원 할당제에 대한 여성계의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 입장은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 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입증이 된 적이 없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사 처우의 문제다 이거죠. 자, 처우라는 건 교사에 대한 대우와 복지 이런 것들이죠. 자, 처우가 좋아지면 자연히 우수한 남성들이 몰리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할당제가 근본적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계에서는 남성 교원 할당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자, 여기까지 남성 교원 할당제에 대한 쟁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1번, 다음 표를 채우십시오. 자, 먼저 찬성의 논리들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찬성의 논리는 학생들의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남성 교원을 더 뽑는 것이요. 자, 이에 대한 반대의 논리는 뭐였죠? 네, 성 역할은 학교뿐만 아닌 가정에서도 배울 수 있음.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 교장이 더 많음 등이었죠. 자, 이 반대 논리로 우리 찬성 입장 반박하기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 표현이었던 것이 반드시 것만은 아닙니다. 사용해서 찬성 논리 쪽 반박해 볼게요. 자, 이렇게 말해보면 되겠죠? 남성 교원 할당제가 반드시 학생들의 성 역할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줄 수 있겠고요. 자, 바로 본인의 논리 이야기해주면 되죠? 자, 구체적인 내용 말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 표현이었었던 다른 관점에서 보자 하면 붙여볼게요.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초등학교의 경우 남자 교장이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말해주면은 지금 여성 교원이 너무 넘쳐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봐도 되잖아요. 라는 말 되겠죠? 두 번째 찬성 논리. 남교사가 생활지도와 체육 수업에 유리하고 수련회, 운동회 등의 각종 활동에 남교사의 역할이 큼. 자, 이게 찬성의 논리였어요. 이와 대응하는 반대의 논리는 뭐였었죠? 네, 전문인을 도입하는 전문교사제가 더 적합함이었죠. 자, 찬성 논리 뒷부분에요. 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사용해서 반박하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남교사가 생활지도와 체육 수업에 유리하고 수련회, 운동회 등의 각종 활동에 남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말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찬성 논리는 여교사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 시 수업을 담당할 교사 확보가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응하는 반대의 논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늘려 해결할 문제임이었습니다. 자, 이 찬성 논리 뒷부분에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붙여서 어떻게 반박해보면 되죠? 네, 여교사의 출산 휴가 및 육아 휴가 시 수업을 담당할 교사 확보가 어렵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하고 반박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찬성의 논리. 바로 이거였죠? 남자를 우대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임. 자, 이에 대응하는 반대 논리는 시험 성적으로 교사를 뽑고 있는 임용제도에서 성적이 낮은 남자 30%가 대체되면 교사의 질이 떨어질 것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의 논리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 입장 뒤에다가 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붙이고요. 그리고 찬성 입장 제시하기 전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붙여서 말해 볼게요. 시험 성적으로 교사를 뽑고 있는 임용제도에서 성적이 낮은 남자가 30%가 대체되면 교사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남자를 우대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 환경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다음 표는 기여 입학제에 대한 찬반 토론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으로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사립학교에 물질적인 기부를 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직계 자손에게 특례적으로 입학을 허용하는 제도였었죠. 자, 그래서 찬성의 논리를 보면 기여 입학제는 사립대학들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을 주장한 것임. 현재 국내 사립대학들은 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대학법인에서의 수익과 국가지원기금, 민간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지원기금과 민간기부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한 정도임. 으로 해서요. 어쨌든 대학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대부분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와 민간 참여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반대의 논리는요. 이 제도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 자, 정도라고 하는 건 바른 방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자, 대학의 등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자, 학생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자, 등록금을 올릴 수 없다라고 하면 법인에서의 수익을 늘리거나 국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난을 타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찬성 논리. 기여 입학제를 통해서 장학금 등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해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는 일은 없애야 함을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 쉽게 반박할 수 있겠죠? 장학금을 왜 기여 입학제로 마련해야 돼? 장학재단 있잖아. 다 학교마다 장학재단의 역할이 뭔데? 자,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지 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에 찬성 논리 이어지는 부분 보면요. 기여 입학금으로 재정을 확충하면 이런 게 좋아 하는 부분에서요. 또한 뒷부분이죠.
한국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60에서 70% 수준이므로 기여 입학제를 허용하고 그 일정 부분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쉽게 반박할 수 있겠죠. 자,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 적립 또한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지 왜 사립대학에서 기여 입학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해볼 수 있겠죠? 기여 입학제를 통한 장학금 확충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 적립. 자, 이거 나 동의하지 않는다. 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용해서 반박해 볼게요. 기여 입학제를 통한 장학금 적립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금 적립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박하고 지금 정리한 내용들 반대 논리로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다음은요, 반대 논리부터 살펴볼게요. 자, 기여 입학제에 반대하는 이유. 교육의 기회 균등과 평등 이념이 훼손된다라는 이유죠. 자,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어 라는 황금만능주의 사상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결국 이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회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기여 입학제로 입학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학업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 전체의 학업 분위기가 저해될 수 있겠죠. 자, 먼저요. 기여 입학제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의 문제는 뒷부분에서 반박이 보니까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주로 반박할 부분은요. 이 부분으로 잡아볼게요. 자, 대학은 그래 말 그대로 교육기관이잖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어떻게 예산을 확충하지? 자, 장학금은 어떻게 마련하지? 그리고 등록금을 또 올려야겠는데 또 학생들은 반박하죠. 그럼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야 하고 또 기부금 유치해야 되고 또 재단 유치해야 되고 어쨌든 경영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대학이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교육의 질, 인재 양성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없잖아 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여 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 내용은 교육의 질과 인재 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영 때문에 이거에 집중을 못하면 안 된다로 해볼게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 이념. 이 단어 뒷부분에 이라고 하셨는데 라는 상대방의 말 갖다 붙이고 인용해 주고요. 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하고 바로 찬성 논리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연습해 보면요. 교육의 기회균등과 평등 이념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학은 교육기관이므로 어떻게 해서 예산을 확충할 것인가에 대한 경영보다는 교육의 질과 인재 양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공부를 잘 못해도 좋은 대학에 마음대로 가고 돈 없는 아이들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준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음. 자, 이건 동의되겠습니다. 아, 저희 반대쪽 논리에서 말한 황금만능주의, 그것으로 인한 위화감 조성, 이것은 인정, 동의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 연습해주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배운 표현 중에서 다른 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말해볼게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계속 반박은 할 거니까요. 돈 많은 사람은 공부 잘 못해도 좋은 대학에 마음대로 가고 돈 없는 아이들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준다는 점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으로 반대쪽 너희의 생각과는 달라 라는 입장 밝혀줄게요. 자,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또한 이 제도가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도 위배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는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수 있겠죠? 반대 입장 측에서 말한 내용 중 기여 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대한 이야기 있었죠? 학습 태도가 좋지 않을 것이고 전체적인 학습 분위기를 해치게 될 거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안을 내놨죠? 학사 관리를 강화하면 그런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반대 논리. 학사 관리 강화하면 그래, 일부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어. 자,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주면 학사 관리로 어느 정도 기여 입학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나태함을 방지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 해주면 되겠죠? 자, 문제는 그거죠. 자, 만약에 학사 관리가 강화가 돼서 나태한 기여 입학생들이 졸업을 못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럼 졸업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또 기부할 테니까 우리한테 입학 특혜 줬으니 이번에는 졸업 특혜도 주세요. 라고 하면 대학은 어떡할 건데요? 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것도 용인할 건가요? 라는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는 결국에 사회적으로 물질 만능의 또 다른 폐해를 만들게 되죠.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해서 반대 논리에 써주면 만약 이러한 학생들의 가게에서 또다시 기부금을 내고 졸업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또 다른 이념과 경제적 부분 사이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물질 만능의 또 다른 폐해를 양산하게 될 것이므로 정리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남성 교사 임용 할당제와 기여 입학제에 대해 동의하고 반박하는 연습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3과 총복습입니다. 네, 총복습 과제 부분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히 계세요.